네, 자,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내용까지 정리했고, 그거 내용 문제 풀게요. 16번인데, 민간아, 집합 두 개가 서로 같으려면 어떻게 생겼어야 될까? 너무나 당연하게도 원소들이 다 같아야겠죠. 그래서 A가 5, A제곱 더하기 2고, B라는 집합은 3, A제곱 마이너스 4A. 야, 너무 쉽다. 우빈아, 뭐랑 뭐가 같아야겠냐? 그럼 너는 5랑 3이 같다고 얘기한 거야, 지금? 대박인데. 신세계인데. 뭐라고? 다시 누구랑 누가 같아야 된다고? A의 원소가 뭐랑 뭐야? 우빈아? B는? 그 다 같아야 돼. 그럼 5는 누구랑 같을 수 있을까? 둘 중에? 그렇지. 무슨 말, 내가 뭔 말하는지 이해했어? 오케이. 너무나 당연하게도 그냥 대각선끼리 같으면 되는 거죠. 이렇게랑, 이렇게 쓰면 안 되네? 이렇게 쓰자. 이렇게랑. 뭔 말인지 이해가요? 그래서 그냥 연립방 정식 풀라는 내용이네요. A제곱 마이너스 4A가 5랑 같으면 되겠고요. A제곱 더하기 2가 3이랑 같으면 되겠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위의 식을 풀면은 A가 5랑 마이너스 1 나오고요. 아래 식을 풀면 A는 1 또는 마이너스 1 나올 것 같아요. 됐죠? 그래서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우리는 A 값 마이너스 1이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자, 그럼 17번도 바로 이어서 같이 볼게요. 자, 17번은 A라는 집합이 얘들아 무슨 법으로 적혀 있는 거라고? 무슨 법? 조건 제시법인 거야. 알겠어? 사실 조금 더 정확하려면 뭐 X는 실수가 있으면 좋겠지만 뭐 크게 상관없겠다. 다시 A라는 놈은 X를 원소로 가질 건데 그 X는 이 식을 만족한다 예요. 그래서 2차 방정식의 해를 원소로 갖겠다는 뜻이야. 근데 B라는 놈은 이미 갖고 있어. 마3과 B라는 원소를. 괜찮죠? 됐니? 그럼 우빈아, 얘는 2차 방정식의 해를 갖고 있고 얘는 마3과 B를 갖고 있는데 이 두 개가 서로 같은 집합이래. 그럼 이걸 종합해서 결론은 뭘까?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어떻게 풀어야 돼? 국어, 너한테 지금 내가 국어 질문을 한 거야. 국어. 요 놈의 해만 모아놨고 얘는 이렇게 갖고 있는데 서로 같은 집합이야. 그럼 이걸 종합하면 한 줄로 요약하면 뭐야? 같아. 그냥 같아. 근데 그 의미하는 게 뭐야? 그럼 이 원소들을 누가? A가 갖고 있어야 된다지. 근데 A가 가질 수 있는 건 누구라고? 요 놈의 해잖아. 그럼 결론은 이 둘은 뭐라는 거야? 그치. 방정식의 해. 좋아요.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A는 0에 두 근 마3과 B다. 끝. 이렇게 풀어달라는 문제인 거지. 뭔 말인지 이해가요? 네. 그래서 이거 국어 잘해야 수학 잘한다. 자, 그러면 나는 두 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 1 두 근의 곱 A분의 C A 풀면 되겠죠? 굳이 뭐 대입 안 해도 나오겠지. 그러면 B는 4 A는 10 마이너스 12 이렇게 A, B를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답은 마이너스 8. 자, 18번 시작. 네, 자 18번에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야? 쌤이 하도 계속 강조했던 거 뭐? 부등식 해의 경계값을 경계라고 써야겠네. 뭐랑 같다? 방정식의 해다. 진짜 귀에 딱지가 않도록 얘기한 건데 아직까지 못 외우면은 내 말을 이제 흘려 들은 거지, 그치? 맞지, 재혁아? 네, 그럼 이게 의미하는 게 뭐야? 이 문제에서 어떻게 써야 돼, 식을? 그러면 방정식으로 쓰란 얘기야. 서로 같다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놈의 해가 오른쪽 놈이야. 부등식의 해가 오른쪽 놈이야. 그러면 는영이라는 방정식의 해가 뭐랑 뭐다? 마이너스 5랑 b. 오른쪽 부등식의 경계값 두 개다. 됐어요? 괜찮아? 그래서 뭐 그냥 똑같이 풀면 되죠.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마십. 뭐 b는 2, a는 3, 답은 6. 끝. 서로 같은 집합은 그래서 아직까진 그렇게 어렵진 않았는데 문제가 조금 더 어려워질 거야. 얘들아 실제 숙제할 땐 알겠죠?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 원소가 하나씩 더 늘어날 거야. 3개 정도 기본적으로 보통. 알겠죠? 그래서 그 정도는 시험에 나오니까 3개짜리 숙제하시면서 한번 잘 체크해 보셔야 돼요. 오케이?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을 조금만 더 적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건데 개념 노트를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오른쪽은 잠깐 살려놓을게. 자, 부분집합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분집합이라는 말이 등장했었죠. 포함관계라는 거에서. 맞나요?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이런 표현 나온 적 있었지, 그치? 그래서 다시 한 번만 쓸게. 뭐 예를 들어 B가 A에 포함된다라는 뜻이었어. A가 B를 포함한다. 맞나? 이 말은 뭐라고? B는 A의 부분집합이다. 뭐 영어로는 서브셋이라고 합니다. 서브셋. 오케이. 뭐 좀 있어 보이게 하고 싶으면 얘들아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좀 불편한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항상 얘기를 하세요. 학교쌤이 부분집합 딱 얘기하면 약간 나지막하게 주변에 한 3-4명만 들리도록 혼자 중얼거려. 서브셋이라고. 알겠지? 그럼 알아서 소문 타 나가면서 사라진다니까 애들.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 민간이 알겠어? 우비도 귀찮은 여자애들 있으면 영어로 말해. 옆에서 서브셋 막 이러면서. 알겠어? 진짜 그냥 약간 찐따 취급 당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이지? 포함된다라는 게 정확하게 무슨 말이었어 그러면? 모든 원소를 다 갖고 있는 거야. 누가? B의 원소를 A가 다 갖고 있어야 돼. 됐어? 자, 근데 이제 조금 반대로 해석해 볼 거야. 무슨 말이냐면 B라는 놈은 결국엔 A의 일부분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B는 A의 원소들 중 일부분으로 만든 새로운 집합인 거야. 일부분만 원소들을 가지고 만든 집합을 다 부분집합이라고 할 거야. B의 입장에서 재해석한 거야. 우리 원래 A의 입장에서 뭐였다고? B의 원소 내가 다 갖고 있으면 쟤는 내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했던 걸 이번엔 B의 입장에서 한번 서술해 봤어. 괜찮을까? 자, 그러면 A라는 놈이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해보자. 1, 2, 3. 얘들아 A의 원소 몇 개? 3개. 1, 2, 3. 그치? 그 1, 2, 3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요 놈을 다 쓸 건 아니고 일부분만 갖다가 써서 새로운 집합을 만들 거야. 알겠어? 그건 다 부분집합이라고. 됐나? 야, 그럼 3개 중에 가장 적은 개수 가져오는 게 몇 개겠어? 일부분만 갖고 와서 새로운 집합 만드는 게 부분집합이라며. 3개 중에 몇 개 갖고 오는 게 가장 적은 거야? 0개지, 0개. 아무것도 안 갖고 올 수도 있잖아. 그래서 요 놈의 부분집합들은 원소의 개수로서 구분해서 기억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거?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만드는 집합. 무슨 집합? 공집합. 오케이. 그래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 있어. 얘는 뭐라고?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어떤 집합을 갖고 와도 원소 아무것도 안 갖고 와서 만드는 집합. 맞죠? 항상 부분집합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은 원소 몇 개? 한 개만 갖고 와서 만드는 집합 어떻게 돼? 1만 있는 집합, 2만 있는 집합, 3만 있는 집합, 요것들은 다 A의 부분 집합인 거야. 됐어? 그 다음은 원소 몇 개 갖고 올까? 2개겠죠. 1, 2, 1, 3, 2, 3. 됐어? 제어가 더 있어? 끝이야. 그렇지. 3개 다 갖고 올 수도 있는 거야. 하나도 안 갖고 왔으면 3개를 다 갖고 와서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이것도 부분집합이라고. 됐어요? 부분집합은 뭐니까? 부분집합의 원소를 A가 갖고 있기만 하면 다 부분집합인 거라고. 정의에 어긋나지 않아요. 3개를 갖고 온다고 하더라도. 됐어? 그래서 원소가 3개였으면 어떻게? 0개 갖고 와서 만드는 거, 하나씩만 갖고 와서 만드는 놈들, 2개씩 갖고 와서 만드는 집합들, 다 갖고 와서 만드는 집합까지 부분집합은 여러 개가 된다. 됐어? 야, 그럼 부분집합에 약간 꺼림칙한 거 뭐니, 이 중에서? 다시. 지금 부분집합 몇 개 있어?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가 있거든, 얘들아. 그치? 부분집합이라는 말 안에 부분은 일부분이잖아. 솔직히 파트잖아. 파트 일부분. 그치? 그럼 약간 꺼림칙한 집합이 하나 있는 것 같아. 누구? 이 중에서 누가 좀 꺼림칙해? 맨 마지막 거. 왜? 이름이 뭐니까 지금 요거는. 부분집합이잖아. 근데 야, 다 갖고 와서 똑같이 생겼는데 그걸 일부분 갖고 왔다고 얘기하기 좀 애매하지. 그냥 부분집합은 맞아. 근데 좀 애매하지. 그치? 그래서 요 놈들만 모아서 따로 부르는 이름이 있어. 쟤는 부분집합은 맞는데 조금 애매해. 진짜 부분이라고 얘기하긴 좀 그래. 그치? 그래서 이 지금 내가 색칠한 놈들만 모아서 우리는 야, 얜 진짜 부분집합이다. 진부분집합이라고 불러요. 기억할 수 있겠죠? 다 갖고 온 거 빼고 나머지를 진부분집합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 괜찮을까? 자, 그럼 하나만 질문해 볼게, 얘들아. 부분집합을 저렇게 매번 다 쓰는 건 매우 귀찮겠지. 다시. 원소가 3개니까 요 정도 나온 거지. 원소가 처음보다 더 많았으면 다 쓰려면 팔 아프겠지. 이해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쓰지 않고 개수를, 부분집합의 개수를 구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할 거야. 자, 부분집합의 개수는 경우의 수예요. 어떤 경우의 수냐면 포함될지 말지. 이거를 결정하는 경우의 수에 따라서 부분집합이 만들어져. 잘 한번 생각해.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분집합들은 얘들아 누구의 원소들로 만든 거지? A의 원소들로 만든 거지. 그치? A의 원소 1, 2, 3 중에 뭐 들어가는 놈이 있고 안 들어가는 놈도 있고 막 그런 거 다 적은 거잖아. 그래서 우리 A의 부분집합, 저거 이어서야 예시. A의 부분집합은 얘들아 당연히 집합이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가질 수 있는 원소는 A의 원소인 1, 2, 3 중에서만 가질 수 있어. 맞아? 됐어? 자, 그러면 A의 부분집합 이렇게 생겼는데 부분집합의 개수를 물어볼 거야. 가능한 부분집합은 총 몇 가지가 나오는가? 맞아요. 우리는 알고 있어. 다 써봤잖아.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8개네. 8개. 맞죠? 얘를 이제 경우의 수로 한번 표현해 보려고 해요. 어떻게 할 거냐면 잘 봐. 1이 포함되는 경우도 있고 안 포함되는 경우도 있지. 그치? 1의 선택권 2가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집합 안에. 됐어? 2도 선택권 몇 개? 2가지. 3도 선택권 몇 개? 2가지. 야, 이건 다 다른 상황이냐 아니면 하나의 상황에서 결정하는 거냐? 집합을 만들려면 하나의 상황에서 만드는 거야. 하나의 상황에서.
얘네가 다 결정을 해야 부분집합이 만들어질 거니까 하나가. 이해가요? 그래서 곱해법칙. 저 화살표 방향의 수로서 이제부터 우린 집합의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 번에 구할 수 있다. 그럼 조금만 더 해볼게. 자, 두 번째는 진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라. 야, 진부분집합의 개수는 어렵지 않아. 뭐만 빼면 돼? 8 빼기 1만 하면 돼, 얘들아. 7개야. 맞지? 왜 빼기 1을 왜 하는 거지? 빼기 1을 어느 경우 하는 거야, 얘들아? 다 포함되는 경우. 요 한 가지 경우를 뺀 거야. 일부러 화살표를 억지로 하는 거야. 이렇게 해야 응용됐을 때 풀기 쉬워져. 이해 갔어? 요 경우는 빼야 돼. 다 들어간 거는 부분집합이 아니라고 해서 진부분집합이 아니야. 부분집합은 맞는데 진부분집합은 아니라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경우는 1, 2, 3. 우미 듣고 있어? 자, 세 번째. 조금씩 해서 응용할 거야. 1을 꼭 포함하는 진부분집합. 줄여서 쓸게요. 야, 1을 꼭 포함하는 진부분집합은 몇 개일까? 그럼 이제부터는 화살표가 살짝 바뀌어야 돼. 옆에다 다시 한 번만 쓸게, 얘들아. 1, 2, 3이 있는데, 얘들아, 뭐를 꼭 포함한다고? 1을 꼭 포함한데 1은 선택권이 없는 거야. 무조건 들어가는 거야. 이해가? 2, 3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선택권이 있는 거지. 그래서 1은 선택권이 없어, 한 가지. 근데 2랑 3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거야. 그래서 총 4가지가 만들어져. 맞아? 근데 또 뭐라고? 진부분이라며. 그럼 생각해야 되더라. 이 그림을 보고 모두가 아래를 가리키는 화살표가 생길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야. 가능해, 불가능해? 재혁아. 가능하죠, 여기서? 모두가 아래 화살표를 가리킬 수 있잖아, 그치?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으면 그거를 빼야 진부분집합이라고. 얘도 요 모양은 빼는 거야. 모두가 아래를 선택한 경우. 이해 갔어? 자, 마지막 3을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집합. 자, 그럼 다시 한번 그려보자. 파란색. 야, 요번엔 뭐래요? 3은 들어가면 안 돼. 3 빠지자. 1, 2는 자유롭게 왔다 갔다. 됐지? 그럼 일단 전체 경우를 쓰는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1. 이해가요? 그런 다음에 항상 생각해. 뭐를? 진부분집합? 진부분집합은 뭘 빼야 되지? 모두가 아래를 가리키는 걸 빼야 되는데 재혁아, 모두가 아래로 가리키는 경우 나와 안 나와? 이 그림 안 나와. 3은 절대 포함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빼기를 할 필요가 없어. 끝이야, 이게. 진부분집합이라고 꼭 1을 빼는 게 아니야. 모두가 포함된 경우가 있을 때만 빼는 거야. 알겠지? 자, 지금 배운 요 부분집합의 개수를 세는 방법을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돼요. 얘로만 최소한 4개 정도의 유형이 나올 거야. 이게 응용되는 유형이. 알겠어? 거기에 다 녹여서 쓸 수 있도록 일부러 화살표로 설명한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왜냐면 책이나 교과서 보면 다 공식으로 돼 있어. 우린 공식을 외우지 않을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거 정리해놓고 할 시간 잠깐 줄 테 마무리 해보세요. 네.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직접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약간 귀찮긴 하지만 처음 하는 거니까 중괄호를 써야 되나? 19번 1번. 자, A의 부분집합 중 원소의 개수가 2개인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지. 개수 물어보는 게 아니야? 집합 다 구하라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현재 A가 1, 2, 3, 4라는 원소를 갖고 있어, 얘들아.
원소가 2개짜리 부분집합은 어떻게 되겠니? 뭐? 1, 2, 1, 3, 1, 4. 야, 지금 내가 쓰는 거 잘 봐. 그래야 니네가 하나라도 안 놓치고 다 쓰는 거야. 어떻게 썼어? 1 고정해놓고 나머지 집어넣었다. 그럼 다 셌으니 그 다음 뭘로 넘어가? 이제 2 고정해. 근데 이 1은 쓸 필요 없어. 중복이야. 얘랑 똑같은 거야. 그래서 뭐 그 다음은 2, 3, 2, 4. 더 이상 쓸 게 없네. 넘어가 3, 4. 이렇게 6개 다 적어달라는 게 1번 답인 거라고. 원소 2개짜리. 자, 그럼 내가 이걸 하나라도 빼먹었나 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잖아. 잘 봐. 원소 2개짜리 개수 구하는 방법. 부분집합 개수. 이제는 예전 교육과정에서는 얘를 얘기할 수 없었는데 이제는 얘기할 수 있어. 왜냐면 경우의 수를 이미 배웠어. 우린 1학기 때. 그래서 지금 약간 순서가 바뀐 거거든. 교육과정이. 잘 생각해. 원소 몇 개 있냐? 4개 중에서 내가 몇 개 뽑아서 만들으래? 2개. 1, 2, 3, 4 중에서 얘들아 이 중에서 2개만 뽑아서 여기다 집어넣어 라는 얘기지. 순서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1, 2나 2, 1 똑같아. 됐어? 그래서 뭐야? 몇 개야? 사씨 2개야. 4개 중에 2개 뽑기만 하면 돼요. 사씨. 기억나냐 사씨? 하하. 기억나니? 어떻게 쓰는 거였지 사씨 얘들아? 4부터 2개를 분자에 쓰고 2, 1 쓰면 된다고 했었어요. 기억나요? 얼마? 6개. 원소 2개짜리 부분집합 6개. 다 썼네. 빼먹은 거 없다. 오케이. 이렇게 가는 거야. 이해 가요? 개수가 정해진 건 저렇게 조합으로 뽑으시면 됩니다. 조합 복습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2번 문제 보면은 19-2번 말하는 거야? 야,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부분집합이야. 어떻게 해야 돼? 4를 원소로 갖지 않는 거. 다 써야지 4가 없는 거, 그치? 뭐 있냐? 원소가 하나도 없는 것도 4가 없는 거야, 얘들아. 원소가 하나짜리에 4 안 들어간 거 다 써야겠다. 원소가 2개짜리인데 4가 없는 거 다 쓰면 되겠다. 4 빼놓고 써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2, 3까지 마지막 원소 3개짜리까지 쓸 수 있겠네. 1, 2, 3까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8개를 적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고민해 보는 거지. 내가 빼먹은 건 없나? 실수하진 않았나? 또 개수를 생각하면 이건 우리가 지금 개념 노트에 썼던 거잖아. 1, 2, 3, 4인데 얘들아 어떤 거? 4를 포함하지 않는 거야. 4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빠져야 되는 거야. 집합에서. 됐죠? 나머지들은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됐어? 그럼 경우의 수는 얘는 선택권 2개, 2개, 2개. 대신 얘는 선택권 1개. 무조건 빠져야 돼. 그래서 얼마? 8개. 8개 나오는 게 맞았네.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 그럼 3번은 굳이 얘기하진 않을 테니까 우리 20번 한번 해볼까요? 네. 자, 이 놈도 어때요? 다 쓰라는 거야, 얘들아. 이거 원소 몇 개인지 구하는 게 아니라 집합이 몇 개인지 구하는 게 아니라 다 써야 되는 거야. 알겠죠? 자, 그럼 이 표기가 어떻게 나와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 얘가 뭐를 의미한다고 얘들아? X는 A의 부분집합. 뒤에 있는 게 뭘 의미해? X의 원소가 3개. 그럼 무슨 말? A의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X가 될 수 있는 건 얘들아 몇 가지겠어? 원소 3개짜리 부분집합은 몇 가지지? 일단 실수 안 하기 위해서 개수 한번 세놓자고. 뭐 5개 중에 3개를 뽑아서 만들면 된다고. 그래서 얼마? 5, 4, 3, 3, 2. 그래서 너희가 총 10개를 다 썼어야 돼요. 원소 3개짜리. 됐어? 그래서 원소 3개짜리 쓸 땐 어떻게 써?
두 개씩 고정해요. 2, 4 고정. 6, 2, 4, 8, 2, 4, 10. 끝났네? 그러면 2, 6, 8, 2, 6 고정. 2, 6, 10. 끝났네? 2, 8, 10. 그럼 2가 들어가는 건 다 쓴 거야, 지금. 됐어요? 그 다음에 4가 가장 작은 원소일 때 4, 6, 8, 4, 6, 10 그리고 4, 8, 10 마지막 6이 가장 작은 거 6, 8, 10 다 썼다. 이렇게 10개를 다 적어달라는 문제였어. 항상 규칙성 있게 방금 내가 쓴 것처럼 순서대로 해야 빠지는 게 없다. 알겠죠? 이렇게 10개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21번 풀고 잠깐 쉴 테니까 21번 풀어봅시다. 네. 자, 요번엔 일단은 야 설마 A 안에 있는 부등식을 못 푸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재혁아, 그거 부등식 풀면 뭐랑 뭐 사이 되냐? 2차 함수 그려서 체크하셔야 되죠. 2와 4 사이가 될 거다. 자, 그럼 요 사이에 있는 정수는 몇 개지? 3개, 2, 3, 4. 일단 집합 A는 요렇게 갖고 있어요. 원소 3개만 갖고 있네. 됐나? 자, 문제에 적혀 있는 X가 A에 포함되는데 요렇다. 이게 무슨 말이죠, 얘들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X는 A의 뭐다? 부분집합이다. 노란색만 보고 딱 요렇게 쓰면 돼. 알겠어? 근데 똑같진 않대. 무슨 말이지? X가 부분집합은 부분집합인데 요렇게 생겨서 즉 다 가지면 안 된대. 맞아? 그래서 다 가진 걸 빼면 진부분집합이라고 한다고 했잖아. 됐어요? 그래서 거기 표현이 진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구나 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진부분집합은 뭐라고? 원소가 하나도 없는 놈, 원소가 한 개만 들어가 있는 놈들, 원소가 2개씩 들어가 있는 놈들, 원소가 3개가 다 들어가면 안 되니까 딱 이렇게 7개 적어달라는 문제였습니다. 공집합 빼먹으면 혼나잉? 잠깐 쉬었다가 이제 개수 문제 합시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부분집합의 개수를 한번 세보도록 합시다. 8쪽에 22번. 너무 쉬워, 너무 쉬워. 자, 내가 13579라는 원소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 건데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A가 13579를 갖고 있대. 자, 화살표만 보고 이제 문제 풀 수 있어야 돼, 얘들아. 야, 뭐를 꼭 가졌으면 좋겠대? 13은 꼭 들어갔으면 좋겠고 579는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는 거야. 괜찮아? 그런 다음에 체크할 거 진 부분이야? 그냥 부분이야? 아, 그냥 부분이구나. 오케이? 자, 그러면 경우의 수 몇 가지라고? 얘는 선택권 없어. 이놈들은 선택지가 2개씩 있는 거야, 위아래. 그래서 그냥 8개 끝. 곱하기만 잘하면 돼, 곱하기만. 2번. 야, 요번에는 뭐를 꼭 포함해야 된대? 5. 근데 누구는 포함하지 않아? 7, 9. 무슨 말? 1은? 3은? 선택지가 2개씩 있는 거라고. 근데 5는 꼭 같대. 7, 9는 가지면 안 돼. 그럼 7, 9, 5, 7, 9는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2가지, 한 가지. 그래서 몇 개? 4가지 경우의 수가 가능한 거고 그게 다 부분집합의 개수라고. 됐어? 자, 3번. 얘들아, 3의 배수 적어도 하나야? 야, 그럼 3의 배수가 하나가 포함될 수도 있고 2개가 포함될 수도 있고 그런 거지, 그치? 그걸 다 따로 세는 게 아니라 뭐 해라? 전체 부분집합 개수를 세요. 그 중에
3의 배수가 아무것도 없는 거, 0개 있는 거를 빼주면 돼. 이해 갔어? 야, 전체라는 건 아무런 제약 조건이 없는 거야. 그럼 뭐야?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야. 2의 5제곱. 괜찮을까? 자, 그 중에 3의 배수는 0개래, 얘들아. 즉, 3, 1, 5, 7은 자유롭게 왔다 갔다. 근데 3은 안 들어가야 되고 9도 안 들어가야 된다는 뜻인 거라고. 됐나? 그럼 2를 몇 번만 곱해? 3번만 곱하는 거지. 이제 이렇게 줄여서 써도 알아먹을 수 있겠죠. 선택권이 있는 놈들이야. 그래서 얼마? 32 빼기 8, 24. 이렇게 계산해 주시면 된다. 네. 자, 23번을 한번 해보자. 네. 어떻게 풀어야 돼? 똑같아. 뭐 해줘? 전체에서 빼는 거야. 뭐를? 짝수가 없는 걸 빼는 거야. 일단 여기까지. 그럼 전체의 개수는 선택지 다 2개씩일 거니까 2의 4제곱일 거라고. 2를 4번 곱했을 거라고. 그 중에서 뭐 2, 4, 8이 빠진 거야. 짝수니까 1은 상관없고요. 2랑 4랑 8은 다 빠진 것만 빼는 거지. 이해가? 그럼 얼마지? 2개밖에 없지. 1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잖아. 됐나? 여기서 끝이야? 아니야? 아니야. 왜? 지금 이렇게 되면 내가 요 모양만 뺐지, 그치? 그럼 아직 뭐가 남아있어? 다 들어가 있는 놈은 남아있는 상태지. 이해 갔어? 이걸 빼줘야 돼. 그래서 얼마? 진부분집합이 되기 위해선 이 모양을 빼줘야 된다. 그래서 답은 얼마? 13. 자, 24번 고. 네, 얘도 원리를 잘 이해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봐. 화살표로 가르치는 이유가 요것 때문이야. 공식으로 안 하고, 얘들아. 야, 내가 몇 개의 원소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1, 2, 3, 뭐 n까지 있대. 지금 현재 n 이하의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그치? 근데 어떻다고? 1, 2는 꼭 포함이야. 맞아? 근데 누구는 나머지 놈들은 제약 조건이 없으니까 요 놈들은 다 화살표가 이렇게 생겨야 돼. 됐어? 그럼 내가 1 곱하기 1하고 뒤에 애들 2를 곱할 거거든? 그랬더니 얼마 나왔대? 문제에서 32가 나왔다는 뜻이야. 부분집합의 개수. 경우의 수랑 같다고. 그럼 2를 몇 번 곱해야 되냐? 5번 곱해야지. 그럼 앞에 2개 빼고 5개가 더 있어. 즉, 총 7개 있어야겠네요. n은 7이었어야겠다. 스무스하죠? 오케이. 좋아요. 자, 그럼 지금까지 말로 했던 걸 이제 집합의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을 한다. 뭐 꼭 포함하거나 꼭 포함하지 않거나 이런 얘기가 나올 거야, 얘들아. 알겠죠? 자, 25번을 보시면 집합 A라는 놈은 얘들아 원소로 그 방정식이 성립하는 X값 2랑 6을 갖고 있고요. 집합 B는 18의 약수로서 1, 2, 3, 6, 9, 18. 자, 요 정도의 원소들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 요 기호. 자, 아까 쌤이 계속 했던 거랑 똑같아. X의 입장에서 얘기를 할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볼게. 얘를 먼저 읽는 거야. 오른쪽부터. 알겠죠? X는 B의 뭐다? 부분집합인 거야. 일단 X의 소속을 먼저 체크해야 돼. 어디에 속해 있는가. 됐어요? 그런 다음에 이걸 읽으면 돼. 어떻게 읽어? X는 A를 포함한다? 그거를 다시 한번 의미를 해석하자면 여기에 들어가는 말이 추가가 되는 거야. 뭐? 2, 6을 꼭 포함하는 부분집합인 거야. 여기까지 이해 갈까?
그럼 방금 전까지 풀었던 문제랑 완전히 똑같은 거라고. X라는 집합은 B의 부분집합인데 2랑 6은 꼭 갖고 있어야 돼 라고 얘기한 거라고. 됐어? 그럼 그 10 끝났네. X는 집합이야. 얘가 가질 수 있는 원소들은 B의 원소들만 가능해. 부분집합이니까. 근데 핑크색 조건에 의해서 2랑 6은 꼭 들어가야 돼. 그럼 나머지 놈들은 얘들아 몇 개? 이 놈들은 다 두 가지씩 선택권 갖고 있겠죠. 그쵸? 그래서 결론 이젠 줄여서 쓸게요. 2의 4제곱 16개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다. 똑같은 문제인데 표기만 바뀐 거 알겠니 얘들아? 오케이. 자 26번 가자. 네, 자 이런 상황입니다 얘들아. 어때요? 뭐 앞에 거랑 여기까지는 똑같아 그치? 근데 이 문제에서는 얘들아 어떤 조건 하나가 추가가 됐냐면 nx가 4라는 조건이 있을 거예요. 무슨 말? x의 원소는 4개란 뜻이거든? 그럼 어때? 이미 2 들어가 있고 6 들어가 있고 12 들어간 거야 얘들아. 됐어? 그 원소는 최대 몇 개 더 넣을 수 있어? 하나밖에 못 넣어.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1, 3, 4, 8, 24라는 나머지 놈들 5놈 있지? 그 중에서 뭐 해야 돼? 한 놈만 뽑아야 되더라. 조합 써야 돼요. 경우의 수 까먹으면 안 돼. 복습하셔야 돼. 기억 안 나면 앞에 찾아보셔야 되고. 알겠어? 5놈 중에 한 놈 뽑는 경우의 수 몇 가지? 5가지겠지. 그래서 답이 5개. 뽑으면 끝이야. 집어넣으면 집합 X는 완성이 된 거기 때문에 X가 될 수 있는 개수는 5개입니다. 자, 27번 시작. 뭐 나오죠, 얘들아? 10 나오죠? 자, 우리 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X값은 뭐랑 뭐 사이? 1과 4 사이니까 어떻게 돼? 총 4가지가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집합 X는 그 4개는 꼭 포함하면서 K2R 자연수 부분집합 개수 했더니 2의 6제곱이 돼야 돼. 선택권 없는 게 4개인데 있는 게 6개여야 되니까 K는 10이어야 된다. 맞나? 오케이. 넘어갑시다. 자, 개념 새로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표는 12쪽인데 집합의 연산까지 갤런지 한번 해보자. 깜짝아. 야, 집합 파트는 아직 스매싱은 따로 안 줄 거야. 당장 알겠죠? 아까 뭐 잠깐 얘기했지만 도형의 이동까지 스매싱 남은 거를 최대한 최소 원방까지는 푸셔야 됩니다. 어우, 글씨 너무 못 썼다. 미안. 자, 집합의 연산입니다. 집합의 연산. 자, 우리 수학 생각해봐. 분수 처음 배우고 나서 분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배웠어요. 정수, 유리수, 무리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배우고 나서 곱하기 빼기 이런 거 배웠고요. 지수 법칙, 지수 나왔을 때도 지수 계산 어떻게 하는지 다 배웠지. 그치? 똑같아. 집합 나왔으니까 집합의 연산에 대해서 배워야겠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알던 거와 조금은 다르겠다. 그치? 숫자들 계산하는 거는 좀 비슷비슷했는데 얘는 숫자 계산은 아니잖아. 왜? 집합의 원소 안에는 숫자가 아닌 놈들도 있어. 알파벳 같은 거 나올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갈까? 오케이. 자, 그래서 집합의 연산의 기호는 더하기를 쓰지 않아요. 좀 달라, 기호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 A, U, B. 자, U처럼 생겼지만 완벽한 대칭을 이루는 이렇게 생긴 놈이야. 자, 얘는 앞으로 합집합이라고 읽습니다. 합집합. 자, 요놈의 기호 자체, 합집합이라는 거 영어 단어로 유니온이라고 읽거든요. 그래서 맨 앞자인 U를 따다가 기호를 만든 거예요. 야, 그럼 집합과 집합을 합집합했대. 그럼 당연히 그 결과도 집합이어야 될 거 아니야, 일단은. 그치? 그래서 얘는 정의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원소들을 다 모아놓을 거야. X라는 놈들을 다 모아놓을 건데 어떻게 모아놓을 거냐면 A에 있는 놈들 다 모아놓을 거야. 또는
B에 있는 놈들도 다 모아놓을 거야. 또는이라는 말이 중요해. 둘 다 있을 필요 없어. A에 있는 거 다 써놓고 B에 있는 거 다 써놓는 거야, 단지. 대신 집합에선 똑같은 놈은 한 번만 쓸 거야. 얘까지 괜찮나? 예시는 좀 이따 들어줄게, 한 번에. 자, 요번엔 이렇게 생긴 놈. 자, 얘는 저 위에 있는 기호 그냥 뒤집어 놓은 거죠. 교집합이라고 불러요. 자, 무슨 교일까? 한자어로 합은 뭐 아니까 굳이 얘기 안 했고, 교는 무슨 교? 접할교? 만날교? 그쵸. 우리는 못 느끼는 거잖아. 만날교. 교제하다 이럴 때 쓰는 거 아니야. 우리는 이제 모르는 거지. 한 명은 조용하네. 알고 있나 본데. 자, 교집합이라는 건 말 그대로 만나다야. 우리가 알고 있어. 뭐 교차로가 뭐야? 교차로. 들어봤지? 교차로가 뭐지? 차로와 차로가 만나는 이 부분을 교차로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처음 알았지? 반응들이 좀 시원찮은데? 우와 막 소리 지르고 막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벤 다이어그램 기억나요, 얘들아? 벤 다이어그램?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벤 아저씨? 사람 이름? 여기다 막 이렇게 쓰는 거잖아, 그치? 맞아? 야, 만약에 B가 갖고 있는 원소가 357이라고 해보자. 그럼 얘는 B에도 들어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떻게 그려? B는 3호를 포함해서 그려야 돼. 여기 7 쓰고. 뭔 말인지 이해가? 그래서 어디야? 요 부분을 우리는 교집합이라고 불러. 두 벤 다이어그램이 만난 부분.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래서 정의가 만난다라는 거는 둘 다 똑같은 원소를 갖고 있어야만 만나는 거기 때문에 둘 다를 만족시키는 놈들을 모아놓을 거예요. 둘 다 만족이야. 그리고. 자, 그러면 쓴 김에 그냥 잠깐 얘기하고 다시 지울 거야. 야, 여기서 합집합은 뭐야? A에 들어가는 거 다, 그리고 B에 들어가는 거 다야. 이 전체가 합집합인 거야. 더해서 그냥 하나의 집합을 만드는 게 합집합. 만나는 부분만 쓴 게 교집합. 이해가죠? 예시 좀 이따 다시 써줄게. 자, 그러면 야, 우리 수학에선 사칙연산이라고 해서 맨날 연산 4개 배우는데 2개만 배우면 조금 그렇잖아, 그치? 그래서 2가지 정도를 더 배워요. AC. 니네 이제 발음 잘하는 단어죠, 그쵸? AC. 고개 끄덕이네. C는 뭐야? 뭘까? 뭐야라고 물어보면 안 되는구나. 얘는 뭘까? 뭐라고 읽을까? 여집합이라고 읽습니다. 여집합. 무슨 여? 그치. 저게 뭐 계집년 아닐 거 아니야. 남길 여. 맞아요. 남아있는 놈.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 A 남은 놈? A 빼고 다를 의미해요. A를 제외한 나머지.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얘는 X들의 원소들을 다 모아놔요. 어떤 원소냐면 A 빼고 나머지야. 알겠어? 그래서 어디에? A엔 안 들어있고 다시 U엔 들어가 있는데 A엔 안 들어가 있다 라고 얘기를 할 거야. 갑자기 뜬금없이 U가 등장했다. 그치? 이 U는 저 합집합 아니야. 내가 이거 표기했어. 그치? 얘는 전체 집합을 의미해요. 전체 집합. 전체 집합이 뭔데요? 문제마다 세팅해 줄 거야. 필요하다면. 뭐 자연수 집합에서 생각해봐. 뭐 실수 전체에서 생각해봐. 이렇게 말 나올 거야. 그럼 그게 전체 집합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전체 집합이 영어로 유니버스기 때문에 맨 앞자 U를 갖다가 전체 집합을 보통 표현합니다. 괜찮나? 오케이. 자, 마지막 사칙연산이니까 하나 더. 야, 뭔가 밸런스가 좀 안 맞아. 무슨 말이냐면 A, B의 원소 다 모아놓은 거 합한 건 했잖아. 그치? 근데 원소를 좀 빼낼 수 없을까? 차집합. 빽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얘는 엄연히 기호입니다. 약속을 했어요. 요 놈은 뭐라고 한다? 차집합한다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빼기, 숫자를 직접 계산해서 빼는 거는 안 해요. 그 작업을 하는 건 아니야. 원소를 빼내는 거야. 알겠어? 그러면 A차 B라고 내가 많이 읽을 건데 A의 원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 B가 갖고 있던 거는 빼내겠다라는 뜻이야. 겹치는 거만. 자, 그래서 요 놈의 정의는 일단 A의 원소가 주인공이야. A의 원소들에서 생각할 거야. 근데 B에는 안 들어가 있는 것만 모아놓는 거야. B엔 들어가 있지 않은 놈들만 남게 되는 거야. B에 있는 건 다 빼버렸으니까. 여기까지 괜찮냐? 자, 이들의 관계 몇 개만 보고요. 성질은 다음 시간에 볼 거고 관계 조금 한두 개만 본 다음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관계라서 그래. 자, 우선 자, 너희 눈에 혹시 같은 단어 반복되는 거 보이니 얘들아? 혹시? 같은 단어 반복? 그치. 그리고라는 말이 계속 반복된다. 또는은 따로 있는데 그리고가 계속 반복되네.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럼 이들은 분명히 무슨 관계가 있겠다. 그치? 맞아? 그럼 잘 봐.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많이 나오는 거, 요놈. 야, 그리고면 교집합으로 쓰면 되는 거야? 알겠어? 그래서 어떻게 돼? A의 원소들이니까 일단 A를 써. 그리고 얘들아, B에 없는 놈들만 남는 거지, 그치? 그럼 B에 있는 놈들은 B라고 썼으면 B에 없는 놈들, B 빼고 다 뭐? B여라고 쓰시면 돼요. 그게 여집합이야.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A차 B는 A교 B여로 바뀐다. 외워야 돼요. 가장 많이 나오는 관계입니다. A에서 B가 갖고 있는 걸 뺐지. 그럼 반대로 말하면 A가 갖고 있으면서 B에 없는 놈들만 쓴 거잖아. A에 있으면서 B가 아닌 놈들만 되는 것들. 괜찮을까? 자, 하나 더. 요 두 개가 똑같이 생겼어. 완전히. 맞아? 너무나 당연하게 얘를 뭐라고 써도 돼? 전체 집합에서 A를 차집합했다고 써도 되겠죠. 완전히 똑같이 생겼으니까 차집합을 이용해서 표현 가능하지.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이 파란색에 의해서 유, 교, A, 여라고 쓸 수 있겠네. 차집합이 교여로 바뀌는 건 꼭 외우셔야 돼요. 가장 많이 쓰입니다. 문제에서. 네, 일단 요 놈들 잠깐 거기 적어 놓고요. 예시는 그냥 문제 보면서 바로 할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좀 적어 놓으세요. 네, 내가 12쪽까지를 목표로 한다면 하나만 더 쓰자. 이거 하나 내용이거든요. 서로소. 자, 그러면 서로소라는 게 원래 숫자 세계에선 뭐였지? 특히 자연수 세계에선 서로소를 뭐라고 하죠? 우리? 공약수가 1밖에 없는 거. 이 자식들 봐라. 공약수가 1만 있는 걸 우린 서로소 관계라고 자연수에서 배웠어. 그치? 집합의 서로소는 뭘까? 겹치는 게 없는 걸 서로소라고 해요. 알겠죠? 그래서 A와 B가 그러니까 숫자에서는 얘들아 1이라는 약수는 안 겹칠 수가 없어. 모든 놈들이 갖고 있는 거니까. 그치? 그러니까 1만 공약수로 갖는 걸 서로소라고 했으면 집합은 안 겹칠 수 있잖아. 내가 원한다면. 그쵸? 그래서 A, B가 서로소다 라고 문제에서 나오면 얘 같은 말로 A 교집합 B는 공집합이야. 겹치는 게 없어 를 의미합니다. 네, 요거까지만 적자. 자, 28번에 있는 문제들 보면서 방금 배웠던 연산들이 뭘 의미하는 건지 우리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 좀 한번 해봅시다. 자, 거기 28번 문제 첫 번째 줄처럼 얘들아 전체 집합이 필요한 문제는 전체 집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해 줄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알겠죠? 28번에 U 뭐뭐 갖고 있대 얘들아? 12 이하의 자연수니까 다 써야겠네. 1, 2, 3 너무 귀찮다. 11, 12 자, 그때 A는 짝수만 있네요. 원소 6개겠다. 2, 4, 6, 8, 10, 12 일단 처음이니까 다 쓰고 있어. 야, B는 제어가 3의 배수 몇 개야? 그치. 3의 배수는 원래 무수히 많은데 전체 집합이란 말이 나오면 그 안에서만 생각하면 돼. 알겠어? 그래서 3, 6, 9, 12만 생각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 C라는 놈은 30의 약수라고 하니까 1, 2, 5, 6 뭐 빼먹었니? 3 빼먹은 것 같은데? 왜 아무도 얘기 안 해줘? 1, 2, 3, 5, 6, 10, 15, 30 자, 이러면 안 된다고. 10까지 11을 넘어가는 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항상 전체 집합 안에서만 생각을 하시는 거야. 자, 1번 A 합 B. 얘들아, A 합 B는 뭐라고 했지? 그냥 의심하지 말고 A, B 있는 거 다 적으면 돼. 꼭 크기 순으로 적을 필요는 없다만 웬만하면 크기 순으로 적어요. 알겠죠? 그래서 2, 3, 4, 6 겹쳐요. 한 번만 쓰시면 됩니다. 8, 9, 10, 12 마찬가지 한 번만 쓰면 됩니다. 끝. 어려운 거 아니죠? 자, 그 다음에 2번. A, 교, B, 합, 여. 야, 얘도 겁먹지 말고 모든 연산은 괄호부터. A, 교, B를 먼저 해봐. A, 교, B가 뭐라고 얘들아? A, 교, B 둘 중에 뭐? 겹치는 거. 둘 다 갖고 있는 것만 쓰는 거야. 뭐? 6 겹친다. 12 겹친다. 끝. 됐어. 그래서 A, 교, B라는 건 6과 12만 써지는 거야. 그럼 이 새로운 집합이 만들어졌지. 요 놈을 다시 C랑 합집합하라는 거야. 합집합은 뭐라고? 있는 거 다 쓰는 거라고 그냥. 그래서 얼마? 1, 2, 3, 5, 6, 10, 12까지 쓰면 되겠죠. 주황색이 갖고 있는 거 포함해서. 됐어? 3번. 제어가 여집합이 뭐라고? 어디에서? 전체 집합에서. 자, 전체 집합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그 중에 A가 아닌 놈들. A는 짝수였죠? 당연히 뭐 쓰란 얘기겠어? 홀수 쓰란 내용이지. 전체에서 짝수 빼고 남는 건 홀수겠지. 좀 할만하죠? 4번. A차 C. 얘들아, A차 C는 일단 A만 먼저 생각을 해. 요 안에서 C랑 겹치는 것만 빼는 거야, 얘들아. C랑 겹치는 거. 뭐 겹쳐? 2 겹친다. 2 지워야 돼. 6 겹치네. 지워야 돼. 10 겹치네. 지워야 되는 거야. A에서. 뭔 말인지 알겠어? C가 갖고 있는 것만 지우는 거야. 그래서 A차 C는 뭐야? 2, 6, 10 집어지으니까 4, 8, 12가 남겠지. A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C가 갖고 있는 것만 빼는 게 차집합이야. 됐나요? 자, 5번 어때요? 색깔 좀 바꿔 쓰자. 구분하기 위해서. 자, B, 합, C, 여. 얘도 뒤에 가서 성질 배우면 조금 더 편하게 풀 수 있긴 한데 그냥 B, 합, C를 구해. B, 합, C가 뭐야? 다 써야 돼. 1, 2, 3, 5, 6, 9, 10, 12. 그거의 여집합이라고. 뭔 말인지 알겠어? 그 여집합은 뭐라고? 전체에서 요거 빼고 나머지 쓰는 거라고. 얼마? 4, 7, 8, 11. 이렇게 적는 게 여집합.
됐나요? 네. 이런 식으로 정의를 정확하게 알아야만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자, 29번 해보자. 네. 자, 벤 다이어그램의 장점이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을 배웠겠지, 우리는. 그쵸? 사실 연산할 때도 원소가 너무 많은 게 아닌 이상은 벤 다이어그램이 한눈에 보기 편한 건 맞아요. 원소들을 그 안에 채우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 있는 건 맞습니다. 자, 29번을 보시면 전체 집합 U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와 B가 있는데 A랑 B는 색칠이 안 돼 있고 바깥쪽만 색칠돼 있어. 얘들아, 이 전체 집합 안에는 1, 2, 3, 4, 5, 6, 7, 8, 9, 10이 적혀 있을 거야. 맞지? 맞아. 그 중에 12의 약수는 왼쪽에 적혀 있을 거고 짝수는 오른쪽에 적혀 있을 거거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건 뭐야? 얘가 뭐라고? 무슨 집합이라고 얘들아? 교집합이라고. 교집합은 만나는 부분이야. 왜 만나? 둘 다 원소를 갖고 있으니까. 즉, 두 집합의 조건을 모두 다 만족해야 돼. 12 약수야. 그리고 짝수인 거야. 12의 약수 중 짝수인 놈은 다 저기에 들어갈 거야. 받아들일 수 있겠니? 그럼 채워야지. 어떻게 돼? 12의 약수 중 짝수는 뭐야? 2, 4, 6, 12까지. 이렇게는 요 안에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근데 12하다. 미안해. 12는 지워야 돼. 전체가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여기까지 괜찮아요? 자, 그럼 이제 A에 들어갈 건 12의 약수들인데 짝수는 여기다 썼으니까 나머지 홀수들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뭐 있어? 12는 못 들어가죠. 끝. 뭔 말인지 이해 가요? 자, 마찬가지 B라는 놈은 짝수들 다 갖고 있거든? 그럼 어때? 짝수들 중에서 12한데 2, 4, 6 빼고 뭐? 8, 10. 그건 이렇게 B 쪽에만 들어가 있는 거야. 이해가? 오케이. 그럼 이제 마지막 나머지 놈들 바깥쪽에 다 써주는 거야. 1, 2, 3, 4, 5, 6, 7, 8, 9. 색칠되어 있던 부분의 원소는 5, 7, 9입니다. 답은 21.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 잘 활용하면 훨씬 더 편하게 풀 수도 있어요. 자, 30번 문제 해봅시다. 네, 자, 집합 B가 뭐가 되는지 파악 가능하니 얘들아? 예, 이런 문제가 진짜로 벤 다이어그램 그리면 편한 문제야. 전체 집합도 없잖아, 심지어. 두 개만 그리면 돼. 됐어? 자, A 교 B가 3, 4, 12래. 자, 근데 우리 A라는 놈은 12의 양의 약수거든? 그럼 A가 가지고 있는 거는 다 12의 약수가 다 있어야 돼. 1, 2, 6 이라는 놈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요 전체를 아까 모아서 뭐라고 한다고 얘들아? A 합 B라고 한다고. 근데 A 합 B 안에는 1, 2, 3, 4, 5, 6, 7, 8, 9, 12가 있어야 된대. 나머지 빠진 놈들이 다 B가 갖고 있어야 된다고. 1, 2, 3, 4, 5, 6, 7, 9, 12. 여기까지 괜찮을까? 그래서 B의 원소는 뭐야? 민간아, 그러면? 몇 개야? B의 원소는? 그렇지, 6개. 자, 조심해. 보라색만 쓰면 안 돼. 이것도 B에 포함된 거야. 그래서 3, 4, 5, 7, 9, 12 적어주시면 B가 완성이 됩니다. 괜찮습니까? 오케이. 자, 넘어갔어. 31번. 자, 11쪽까지만 할게. 11쪽까지만. 한쪽만 버티자. 자, A라는 놈이 현재 2, 3, A제곱 더하기 1. B라는 놈은 A 더하기 1, 5, 3A 빼기 2. 자, 우리 문제 조건이 뭐지, 얘들아? A 교 B가 3, 5.
자, 이게 무슨 말이야? A교 B가 3호라는 게 무슨 말이야? A도 3호를 갖고 있고 B도 3호를 갖고 있다는 뜻이야. 맞아? 그럼 잘 봐. 얘는 5여야 돼, 무조건. 노란색에 의해서. 됐지? 그런 다음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야, 얘들아? 3. 근데 거기서 끝내면 안 돼. 하나는 3. 맞아. 여기까지는 오케이. 근데 뭐면 안 돼? 2는 안 돼. 둘 중에 하나가 2가 돼버리면 교집합에도 2가 들어가야 돼. 왜? A가 2를 갖고 있었으니까. 이것도 생각하면서 풀어야 되는 거야. 알겠니? 자, 그러면 확실한 걸 가지고 풀면 돼. 누가 3인지 케이스 나누는 거 귀찮아. 확실한 거, 요 놈 가지고 푸시면 돼요. 알겠어? 그럼 A제곱 얼마? 4. 얘들아, A제곱이 4려면 A는 뭐랑 뭐? 네, 첫 번째 A가 2일 때, 그리고 두 번째 A가 마이너스 2일 때 생각하시면 돼요. 됐어요? 귀찮더라도 다 쓰세요. A가 2일 때 집합 A라는 놈은 원소를 2, 3, 5를 갖겠지. 요게 5일 때 한 거니까 A는 무조건 2, 3, 5야. 자, 그때 B는 얼마인지 직접 대입해서 쓰세요. 3, 5, 4. 겹치는 거 3, 5 맞네. 마이너스 2일 때도 되는지 보자. 그럼 집합 A는 2, 3, 5 똑같아. 집합 B, 얘들아 마이 집어넣어봐. 어떻게 돼? 마일 5, 마 8. 문제 조건 만족 안 하지. 3, 5가 겹쳐야 되니까. 그래서 3, 5가 겹치는 A 값은 2가 답이었다. 이런 식으로 문제 조건 맞춰서 푸는 겁니다. 할만하죠? 네. 자, 32번 해보자. 자, 여기 나왔냐, 답? 얼마? 오, 좋아요. 자, 32번에 집합 A는 원소로 2, 3, 4, 2A 빼기 B. 집합 B는 1, 3, 3A 더하기 B. 자, 근데 문제는 내가 A차 B를 했더니 뭐래, 얘들아? A차 B 2만 남았어. 자, A차 B는 주인공이 누구라고, 얘들아? 앞에 있는 놈이 주인공이야. 앞에 있는 놈. A의 원소들 중에서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차집합을 했더니 2만 남았다라는 얘기는 요거 다 지워져야 된다는 얘기잖아. 됐어. 누구 때문에 지워져? B 때문에 지워진다고. 즉 B가 요 놈들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됐어요? 그럼 3은 확실히 지워진다. 3 갖고 있잖아. 됐냐? 그럼 나머지 둘도 지워져야 돼. 누구 때문에? 나머지 두 놈 때문에. 근데 아무리 봐도 1이 4를 지울 수는 없잖아. 됐죠? 끝났네요. 1은 요 놈을 지우는 역할이었네. 똑같아서. 그럼 얘가 얼마여야 돼? 4여야겠지. 이렇게 머리를 써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2A-B는 1이어야 되고요. 3A 플러스 B가 4여야 돼서 연립해서 A는 1, B는 1. 답은 2가 된다. 자, 33 라스트 시작. 네, 보자. 야, 이 조건에 얘들아 방정식이나 부등식이 써 있으면 무조건 요 놈의 해를 원소로 갖겠다는 거야. 그치? 마찬가지로 요 놈의 해를 원소로 갖겠다는 얘기라고. 맞아? 근데 이게 뭐였지? 교집합? 교집합은 뭐라고, 얘들아? 둘 다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래서 겹치는 거라고. 마이너스 2는 두 식의 공통근이 되는 거야. 방정식의 해가 돼야 된다는 거야. 두 방정식 모두. 이해가요? 그래야만 A, B 원소로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니냐고. 됐죠? 그래서 뭐에? 마이 대입해야지. 4. 마이너스 2A 더하기 4는 제로. 마찬가지 마이 대입해. 8. 마6 뿔B는 제로. 됐어? A 얼마? 맞아. 세 번에 낚았는데 안 낚이네. 잘했어. B는 마이. 됐습니까?
자, 그럼 집합 A를 의미하는 방정식은 A에다가 4를 집어넣어서 X제곱 더하기 4X 더하기 4는 제로거든, 얘들아. 얘를 무슨 식이라고 부르지? 우리는 완전 제곱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해가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하나밖에 없어. 중복된 건 한 번만 쓰는 거야. 그래서 집합 A는 마이너스 2만 원소로 갖고 있는 거지. 근데 B라는 놈은 얘들아 어때요? B에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2x 제곱 더하기 3x 빼기 2는 제로. 인수분해가 이런 식으로 돼. 그래서 B라는 놈의 원소로는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가 들어가 있어요. 이거의 합집합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을 다 써주면 되겠죠. 이거 자체가 답이 될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진도는 여기까지.